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로는 건축물, 대지 등이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뜻은 꼭 체크를 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은 무엇이냐? 건축물이라 하면 417페이지 건축물이라 하면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정착은 고정되어 있고 이동할 수 없다 이 말인데요.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공작물은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스템을 말하죠. 그런 공작물 중 뭐가 꼭 있어야 되냐? 지붕.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 아닙니다. 기둥만 박아놨다 그러면 이건 건축물 아니에요. 벽만 세워놨다 그래도 건축물 아니에요. 기둥하고 벽만 만들었다 건축물 아닙니다. 지붕하고 기둥이 있다 그러면 건축물이에요. 지붕과 벽이 있다 그러면 건축물이에요. 지붕과 기둥,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에요. 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냐? 지붕. 그래서 과자가 중요합니다.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이 건축물에 딸려있는 시설물도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딸려있다 그 말은 붙어있다. 건축물에 붙어있는 굴뚝, 담장도 건축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하 땅속에 고가, 땅에다 기둥 박아가지고 바로 가로를 들어서 만든 걸 고가라는데,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4개 있습니다. 이 4개가 5개가 나오니까 5개를 중협해 가지고 달달달 해야 됐죠. 어떤 것은 건축법의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 그 다음에 철도 선로 부지안에 있는, 궤도 선로 부지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철도 선로 이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 다음에 철도 궤도 그 사업용 급수시설, 급유시설, 급탄시설, 컨테이너를 위한 간시항고, 그 다음에 간시항고 중 공장 대지 안에 이동하기 쉬운 것, 이것은 건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를 이용한 고정되어 있는 주택용 컨테이너는 건축물이죠. 5번 하천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하천구역에 그 설치하게 되는 수문 조작실, 물 빼고 담는 조작실 있죠. 이것도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 건축법을 적용받는 것은 엄청나요. 이제 금방 5개는 달달달 해야 돼요. 건축법에 적용 대상 건축물은 몇 페이지 가면 나오냐면은 422페이지 가면 423페이지 423페이지 보면 건축법에 적용 대상 건축물이 박스 안에 있죠. 그 1번 단독택, 2번 중에서 29번까지 있잖아요. 29번인가요? 야영장시설. 여기까지가 다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인데요. 이것하고 아까 5개의 이 건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 5개,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 5개는 애원결이 와요. 그리고 건축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중요한 것만 외우면 돼요. 여러분은 양자택에서 하나 내와야 돼요. 건축을 적용받는 29가지 종류를 다 외울 것인가 아까, 아니면 그냥 5개만 외우고 말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예요. 어떤 거 외우고 싶어요 여러분은? 5개만 외우는 게 낫죠. 그 머리 아무리 좋아도 그 통째로 외우려고 하면 정말 그건 안타깝죠. 날 새버립니다. 그래서 5개는 누워서 식은 좀 웃기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출제원들이. 5개는 달달달 해버려야 됩니다. 그거 안 보고도 눈에 그려질 정도가 돼야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여러 번 나왔고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418페이지 공작물 하나 보겠습니다. 이 공작물은 일단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공작물이라고 해요. 우리 인공을 가해 제작하는 것으로서 지붕이 없는 것들인데요. 뭐 옹벽, 담장, 강고탑, 강고판,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 고가, 수조, 지하 대표 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공작물이 합니다. 이런 공작물에도 바로 박스 안에 해당하는 규모라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걸 만든다, 이걸 축조를 합니다. 축조를 할 때는 미리 관할 특 시정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신고 동그라미치예요. 신고입니까? 허가받아야 됩니까? 신고. 허가 대상 없어요. 공작물은 축조할 때 허가 대상 없다 그랬잖아요.
공작물은 축소 시 허가 대상 없다. 신고 대상만 있다. 이렇게. 이것도 알아야지 돼. 건축법상 공작물 축소 시 허가 대상 없다. 신고 대상만 있다. 그래 신고 대상으로서 박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이 옹벽을 축조해. 옹벽은 경사진 곳에 흙이 무너질 때 대비해서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센 벽을 옹벽이라 하죠. 이런 옹벽은 몇 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만 미리 축조 신고해야 되냐? 2m 넘을 때만. 2m까지는 축조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규제하잖아. 시험에서, 법에서. 여러분이 옹벽뿐만 아니라 담장을 축조한다. 그때 몇 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는 신고해야 되냐? 2m. 이 수치를 기하는 건 시험 공부돼요. 그러면 옹벽을 담장을 축조할 때 3m로 축조했다 합시다. 그때는 신고를 해야 될까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3m. 오 대단하시네요. 그 시험에 나왔는데 어떻게 다 아시네? 3m 또 2m를 넘는다 그 말만 딱 기어놓고 3m? 이거 아니지 이러면 또 안타깝죠. 2m 넘는다 그 말은 3m 다 포함합니다. 2m를 넘을 때 그 말 2m를 넘는다 그 말은 2m까지는 포함되지 않아요. 2m를 넘는다 그 말은 초과한다 그 말로 같아. 그걸 이해하시고 2m까지는 축조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축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강고탑을 옥상에다 뭐 여러분 땅에다 세운다. 그때는 강고판 축조할 때는 몇 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 신고하느냐? 4m. 더 계셔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그 쭉 가다 보면 고가 수조 있죠. 고가 수조는 몇 미터 넘게 축조할 때 신고합니까? 8m. 그러면 태양 쫙 가다 보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 있죠. 그것은 몇 미터를 넘을 때 신고하느냐? 5m. 이 정도는 좀 봐두십시오. 그리고 지하 대표는 바닥 면적 30m를 넘게 축조할 때 신고하는구나. 이렇게. 나머지는 통과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예. 길이죠, 길이. 예, 길이. 길이가 높이죠. 높이죠. 높이 길입니다. 높이 길이에요. 높이도 길이잖아요. 높이에 축조한다는 것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2m, 4m 그 좀 봐두시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대지를 한번 봅시다. 대지. 대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한 필지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하나의 대지를 준비해 가지고 그 면적 대비 건폐 용률을 정해서 설계도서 만들죠. 그때 그 건폐 용률 정시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간 정보법에 따라 한 필지 한 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외해가 있어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토지 경우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해 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2번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6가지가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이걸 다음에 우리가 삼선한테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을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갈 거로 추정이 되어서 이번 코스에서 설명을 자제할까 합니다. 그 법을 여러분들 하셨나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하셨을 것 같은데 하셨죠? 거기에 필지란 말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요? 필지 뜻도 나오죠. 필지 그때 필지 앞에는 일이 숨어 있어요. 한 필지란 그 말에
한 필지란 하나의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이런 거다. 한 필지 성립 요건이 있다. 뭐 합병력 이런 거 공부하셨을 건데 하게 될 것이고 그거 아셔야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예. 자, 그러나 이해가 된다 좀 추정하면서 몇 가지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이 어느 지역의 토지의 각 필지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산지는 임야도, 산지 빼고 나면 지적도에 그 각 필지 경계 딱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도로를 하고요. 필지가 짝짝 구획되어 있어. 한 필지 한 필지 이렇게 이거 보니까 5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또 뭐 700제곱미터. 이것도 필지가 있는데 도로고 2,000, 6,000 이렇게 필지가 딱딱 구획되어 있어요. 그래 건축법상 이 하나의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확정되어 있어야 돼. 하나의 대지 확정돼 가지고 뭐 도로하고 접하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한 필지 이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특정돼야 여기다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겠다라고 설계도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대지 면적이 뭐 1,000이다. 그러면 이 대지 면적 대비 건폐율이 여기 건폐율이 20% 인정되는 그런 용도적이 있다. 이게 녹적이 있다. 땅이. 그러면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이렇게 건축 면적 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건폐율 측하니까 건폐율이 20% 허용된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0으로 1,000제곱미터 확정되어 있다. 그러면 확보 가능한 건축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냐? 얼마까지 가능할까? 20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하죠. 이걸 초과하면 위반을 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대지 면적이 바로 500제곱미터로 확정됐다. 하나의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로 확정되면 똑같은 건폐율 20%가 적용되는 땅이라도 대지 면적이 500으로 확정되면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면 얼마까지만 가능할까요? 500의 20%는 얼마예요? 100이죠? 100.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똑같은 건폐율이 적용돼도 대지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때 이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필지가 이렇게 있다. 한 필지 이걸 한 필지라고 하죠. 이것도 한 필지. 곧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일반적으로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이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어. 바로 두 필지를 합해 가지고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 그 이상은 필지를 합해 가지고 하나의 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하나의 대로 인정받으면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쭉 건축해 나갈 수 있어요. 건축할 수 있어. 세 필지 걸쳐 가지고 하나의 대로 인정받아요. 이렇게 하나의 대로 인정받으면 그 대지 면적은 바로 1,600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바로 건폐율을 정해서 집을 질 수 있죠. 그래 이렇게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외주로 두 필지 그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로 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어. 이런 경우가 6가지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자, 한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 일부만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예컨대 이게 농지인데 한 필지가 있어요. 농지를 전용하려면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전용하려면 전용비라고 하는 농지보전 부담도 내야 되거든. 그래서 농지전용 부담을 내는데 부담스럽다 그러면 조금만 전용해서 여기다 농가주택 같은 거 건축하면 돼. 이렇게 한 필지 다 전용할 필요가 없다 싶으면 일부만 측량해서 이것만 농지전 허가 내주세요 해가지고 농지전 허가 받아서 측량해서 한 2,000제곱미터 중 300제곱미터만 농지전 허가 받았습니다. 그것도 토지 일부에 대해서만 한 필지 일부. 그러면 농지전 허가 받았던 이 공간이 한 필지 일부다. 그런데 농지전 허가 받아냈다 그러면 이 허가 받은 이 부분만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300제곱미터 대비 건폐율 용률 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면 건축상 건축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이것도 농지인데 여기는 전이고 뭐 답해가지고 여기 농가주택 건축할 때 이렇게 건축하려고 자리를 잡았어. 그래 두 필지 일부를 농정 허가 동시에 받았어. 그러면 농정 허가 받은 부분이 두 필지부죠. 그때 이 부분도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1, 2, 3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또 산지 하나 샀는데 한 필지 샀어. 이게 임야다 보니까 한 필지 한 덩어리예요. 엄청 넓어. 10만 년. 이걸 한 번에 산지정 해가지고 개발한다면 좀 돈이 많이 들어요. 대체 살림 조성비 내야 되니까 다 낼 능력이 안 된다 하면 일부만 측량해서 한 필지 일부만 산지정 허가를 받아갈 수 있어요. 한 1000제곱미터만 한 필지 일부인 이곳에 대해서 산지 갈포상 산지정 허가를 일부분 받았어. 허가 받은 부분이 이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만 하나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2번에 나옵니다. 그 경우들이 있구나.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건축법상 대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그 필지를 각각의 필지를 하나에 들어본다. 그리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에 데려 볼 수는 없고 1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에 데려 볼 수도 없다. 그럼 틀리겠어요? 있다 이 중에요. 나머지 통과하고 이번 코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면 422페이지가 나오죠. 건축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건축, 대선, 용도 변경이 나오죠. 이 파트는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 건축법 쭉 하고 주택법 일부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기출문제 특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